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키를 내본 1부 시작합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주식시장이 오늘 보합 정도 강보합에서 또 약보합까지 내려갔다가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빨갰습니다. 코스피 0.2%, 코스닥은 0.8%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되겠고요. 오늘 보면 뭐랄까요, 시장의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주식 오늘 잠깐 좀 상당히 좀 쉬는 반면에요. 오늘 보면 LG전자라든가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강한 모습, LG그룹이 어저께 약간 멈추다더니 오늘 다시 좀 올라가는. 아마 대형주 중에 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5%까지 올라가고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잠시 또 논의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SK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오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2%. 다만 이것은 시초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뻗진 못하고 오늘 2% 정도 상승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겠고요. OLED가 됐건 반도체 됐건 LCD가 됐건 장비의 소재 대표 주자인 원익 IPS 이런 것도 100% 아니죠. 8% 올라가고 있고요. 100%짜리 하나, 이상하게 이게 아직도 100%가 안 풀리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그런 관련 대형주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오늘 올라가면서 4%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 좀 코스닥에서 대표주자, 나름 큰 것들이 있겠고요. VR 관련주들은 오늘도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것들,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겠고요. 어저께 했던, 많이 떨어졌던 J 콘텐츠인가요? 그런 것들도 네.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의 소강 상태, 강보합에서 조금, 어저께 급락에서 좀 머무르는 정도 이해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오늘 또 코스닥이죠. 코스닥에서 의외로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재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랑 상관없이 외국인이 꾸준하게 샀던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작년에 아마 최고의 히트 주식 벌써 작년 초부터 우리 이승원 교수가 얘기했고 저는 이제 계속 디스만 했다가 작년에 하반기에 작년 말에 한번 얘기했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었던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오늘 8%가 넘게 좀 올라가고 그런 정도 시장에 간단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간단한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승원 교수가 좀 냉정히 좀 봐주세요. 시장 흐름이요. 시장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코스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어저께 600개 매도, 오늘 300개 매수에 대한 쪽이 이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환율이죠. 지금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쪽을 보시게 되면 이 환율에 대한 쪽이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는, 물론 이제 유가에 대한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데 좀 좋지 않은 소식에 대한 쪽이 지금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에 일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소로스가 이미 홍콩에서 철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소로스가 이미 홍콩에서 철수가 됐는데 글로벌 헤지 펀드가 위안화 약세 베팅에서 이제 걷어들이고 지금 보게 되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 베팅에 대한 쪽을 원화 약세에 대한 쪽에다 베팅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얘기요? 네네. 한국이 원하는 중국 위안화 약세 베팅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약세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위안화 숏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원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23일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적용하고 있고 위안화로 차익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한국은 이제 시장 변동 환율제를 이제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이 오늘 1,300원 간다고 해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좋지 않은 얘기에 대한 쪽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어디였죠? 위안화에 대한, 한국 환율에 대한 쪽에 대한 목표가를 뭐 1,300원, 뭐 1,200원. 예,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위안화 약세에서 원화 약세에 대한 쪽에 대한 베팅에 대한 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좀 좋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오늘 보게 되면은 거래소 쪽에서 뭐 제약바이오 일부 반등, 그 다음에 반등에 대한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건설주가 하락에 대한 쪽을 좀 세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신주 상장에 대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큰 거 아닌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치는데 대림산업 4% 빠지고 있고요, 현대건설 3% 빠지고 있고 현대산업도 3.7% 하락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뭐 현대증권의 상승 그리고 지주회사들 뭐 LS, LG, SK 뭐 이런 상승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이제 OLED 관련주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들, 그러니까 장비주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원익 IPS, 테라세미콘,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AP 시스템, 네. 지금 보게 되면 뭐 비아트론 모두 네. 다 이제 지금 양호한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뭐 시장 주도 쪽에 대한 쪽은 장비주 쪽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요 그런 분위기 좀 확인해 주죠. 앞서 말씀드린 원익 IPS 이런 것들이 제일 강한 것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의외로 올라가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거 뭐야 아프리카 TV.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또 그분이 오시니까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우리 손대상 교수가 나온 날이고 네. 목요일은 우리 김성훈 과장이 나온 날이잖아요. 네. 두 분이 같이 엮여 있는 주식이 있다. 네. 뭔지 아니? 뭡니까? 오늘은 저거잖아. OTO 콘텐츠 내가 숙제 냈잖아요. 그리고 OTT요. 그리고 네. 김성훈 과장이 또 얘기했던 거 나스미디어 갔네. 언제 올랐다고 제가 주가 올라면 확 떨어졌거든. 네네. 왜냐면 코스닥 무너질 때 같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9% 반등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들이 또 올라가요. 거기다 보면 또 어저께 사실 이것도 잠시 후에 얘기되는데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뭐가 중요한 날인지 아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콘텐츠가 정말 중요한데 왜냐면 어저께 콘텐츠가 박살났잖아요. 네네. 이유가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고 어저께 우리가 3주 만에 딱 한 정도 녹음해 그 얘기 자세히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오늘 중요한 게 오늘 KBS에서 우리 송혜교 언니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송중기 형이 나오잖아 오늘. 네네. 근데 이게 보면 오늘 그 태양의 후예? 네네. 그거 하는데, 태양의 후예 하는데, 이거가 뭐 시청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왜냐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100% 사전 제작했다는 거. 근데 100% 사전 제작은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망했어요. 네. 재미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근데 100% 사전 제작이 돼야지 콘텐츠 제작자가 좋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그게 성공하면 콘텐츠의 질이 좋아져. 왜냐면 좀 이따 얘기해줘. 이건 자세히 고지 얘기하고요. 이게 왜냐면 콘텐츠가 사전 제작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트렌드 드라마의 문제가 시청자들의 댓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산으로 가네 형이. 또 하나가 이게 사전 제작해서 중국에 다 갔기 때문에 오늘 또 동시 방영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유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콘텐츠 제작 업체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송혜교라는 사람, 송중기는 여성분들은 미쳐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송혜교라는 인물 자체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송혜교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3년 가을부터 아모레퍼시픽에 미쳐 있었잖아요. 네네. 송혜교 때문에 미백 화장품이나게 라네즈가 뜬 거고요. 네. 그 라네즈에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한 거, 그 다음에 8배가 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화장품 지금 멈칫하잖아. 송혜교가 다시 발휘되면 그래서 정말 히트를 치면 여러 가지로 지금 광범위하게 벌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이승원 처음에 김성훈이가 얘기했죠. 이승원 교수가 많이 얘기했는데 일단 뉴란 거를 이게 시청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가 성공이 오면 정말 중요하다. 뉴를 떠나서 말씀드려요. 말해줬겠다면 뉴. 뭐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뉴에 대한 역할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방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영의 그 효과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제 그 드라마 컨텐츠 전체 업종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한 쪽이 이제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바로 이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인물 클로즈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예전에 뭐였죠? 그 바람이 분다. 거기서 이제 그 송혜교의 이제 그 배곡 같은 삐부. 전면 얼굴. 그러면서 미백으로 간 거거든. 라네즈가 그것 때문에 뜬 거야. 그러면서 쟤는 도대체 화장품을 뭘 쓰지? 근데 지금 앵글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처음에 8억이라 그랬잖아. 네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아이치하고 공동 지금 마케팅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뉴가 아이치를 통해서 얼마나 모니타이징에 대한 쪽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흐름에 대한 쪽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쪽 업종이. 사실 시장에서 세 판 짜려면 지금 업종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세 판 짜는 업종에 대한 쪽이 드라마 제작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세 판은 아니지. 세 판은 아니죠. 아니 근데 세 판이라는 거 아니고 동의하는데 그건 정말 중요한 건데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그뿐만 아니라 뉴가 이번에 성공하면 수많은 업자들이 달려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건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저는 약간 다른 생각도 있지만 하여튼 그 중요한 거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주가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는 건 전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흐름 자체는 중요하다. 이거 업계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 또 이따가 또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겠고 오늘 컨텐츠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분도 오셨습니다. 어저께 날짜를 잘못해서 어저께 여기 참여하신 분 계세요. 오늘 손 대장님이 안 나오시네 하면서 바로 그 코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대장님은 정말 완전 부상 투원이죠. 네. 지난주에도 이제 이게 정말 이게 전면 전진하면 이제 다리 지금 한 거 다 보여줄 텐데 네. 이제 아직도 오늘도 불편하셔요. 그렇지만 네. 또 이 방송을 위해서 또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손 대장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다리에 반깁스를 하고 이제 풀 때 되지 않았어요? 기지개 킬 때 아프더라고요. 아직 아파요? 네. 아마 2주 정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연세가 있으셔서 몸 조심하셔야죠. 연세가 그런가요? 있으셔서. 그러면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네. 역시 두 개 다 컨텐츠가 되겠는데 오토가 있고 OTT인데 네. OTT는 핵심이니까 뒤에 부분에 하고 그렇죠. 먼저는 우리 O2O 서비스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LBS를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O2O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일단 O2O의 시장의 가장 킬러 콘텐츠가 네. LBS 위치 기반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네. 지난번엔 비콘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 맞아요. 와이파이에 대한 비콘.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죠.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LBS가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트렌드가 다시 한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커넥티드카, 스마트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좀 빠른 길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위치 정보 서비스가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방지해 주는 부분이 LBS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O2O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게 이제 헬프맘. 이제 아이들이 좀 힘들잖아요. 길 가다가 위험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이 그렇죠. 헬프맘 서비스를 통해서 그 집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네. 서비스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학생들이나 혹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O2O는 역시 맛집에 대한 맛집이요, 맛집. 맛집이 역시 1위로 보여지더라고요. 쿠폰 적립도 해야 되니까 좀 그렇죠. 마일리지 적립하고. 그 마일리지 적립을 하고 쿠폰 적립하고 그 다음에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 일단은 비콘이 필요하고요. 네. 길을 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LBS가 필요합니다. LBS가 위치 기반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우리 요즘에 카카오 택시부터 시작을 해서 T에서도 역시 택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중요한 건 이제 중간에 제가 쿠폰을 또 굉장히 좀 좋아하죠. 아니 그건 뭐예요? 버거킹, 버거 우리 먹는 거. SKT 거, 네 시럽이요. 시럽. 네. 시럽도 그런 거네요. 그렇죠. 시럽.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막 할인하라고 저를 자꾸 유혹을 하는데 버거킹 주는 거. 버거킹은 이제 VIP로 등극을 했습니다, 제가. VIP로. 근데 이제 그 버거킹 주인이 바뀌고 나서 이런 서비스 안 한 다음에 X 대신에 그러면 이제 딴 데로 교체해야죠, 우리도. 맥도날드로 옮겨야 되는데. 맥도날드는 없는데 없어요? 여의도에. 네. 없어요? 어떻게든 이런 LBS로 인해서 다양하게 오토 시장이 커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LBS에서 활용 범위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재난 시스템이 아마 주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긴급 구조랑 위치 정보 활용 플랫폼 이통사 간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재난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겁니다. 버스가 네네. 언제 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카라든가 혹은 전기차가 되게 되면 충전소가 어딘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몽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홈도 역시 어느 기간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보일러를 데핀다라든가 불이 켜진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 LBS를 기초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PS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지도예요. 우리가 네이버 요 화면을 좀 확대 좀 보여주세요. 요 화면만 좀 보여줄 수 없어요? 이것만 파워포인트 이거요. 이것만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아니 없는데. 파워포인트를 전면으로 깔 수는 없나? 파워포인트. 더 크게 보이게. 네,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네. 재밌는 말 해주신대. 아까 이제
버거킹 VIP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방을 구할 때 오토에서 네. 맥세권이란 말이 있거든요. 뭐야? 우리가 역세권 이러잖아요. 네. 지하철역 주변에서 가까우냐. 네, 1인 가구들한테는 그렇죠. 역세권 있죠. 1인 가구한테 중요한 거는 네. 맥세권, 맥도날드 근처 사느냐. 그다음에 킹세권, 버거킹 주변에 사느냐. 그 지금 보니까 김성훈 과장은 그거잖아. CU권이네. 네, 그렇죠. CU권. CU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우리 손대상 교수님은 그 킹세권에 살고 계시네. 킹세권. 어쩔 수가 네. 없습니다. 먹고 살려고. 이사 가신다면서요? 네. 네. 그것도 킹세권으로 가셔야 되네.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위치 기반 시스템을 네. 적용한 네. 방을 열심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요, 되게 정말 감탄스러워요. 이거 박수 한번 같이 쳐드리자, 감독님. 아 이게 그 우리 키움증권의 채널 K에 출연하신 분이 많잖아요. 패널에 나오신 많은데 최고 같아요. 이걸 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다 하세요?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네. 아니 여기만 나오고 혹시 다른데 2대1이나 다른 방송할 때 이걸 또 쓰세요? 아니면 안 씁니다. 독점 단독 여기만? 여기만 쓰죠. 야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응원해 주셔야 돼요. 시청자분들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고요. 네. 이거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단독이잖아, 단독. 채널 K 단독. 채팅창에 난리 났어. 지금 짝짝짝 네. 한 분 치셨는데? 한 분, 난리가 났는데 5분 정도 치셨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우리 저기 높으신 분들이 우리 좀 출연을 좀 올려주셔야 돼 단체로. 그렇죠. 네, 한번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행이라든가 지도 같은 경우도 역시 LBS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쿠폰, 스포츠. 요즘엔 또 스포츠가 독립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꽂혀 있잖아요. 피트니스에 제가.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네. 혼자 하다가 누가 또 공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그 장소를 또 가서 네. 가는 모습이 있고요. 네. 헬스라든가 소셜, 게임, 메디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 LBS가 크게 되면서 광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났습니다. 네가 오늘 오르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 LBS 시장 규모가 왼쪽에서는 이제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 유럽이에요. 유럽. 네. 네. 2015년 대비해서 거의 뭐 2020년에는 2배가 오른다라는 네네. 분석이 있는 거고요. 네. 국내 쪽에서도 위치 정보 사업 이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6,700억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외에 파생되는 오토 시장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실질적으로 범위는 훨씬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위치 기반 사업 하나만 갖고 6,700억, 그 다음에 파생되는 시장이 몇 조짜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 초였죠.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역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네.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역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그거 보시면 기분 나쁠 수 되는데,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약관을 좀 가지고 고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 기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신고제예요. 네. 신고제로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고제와 허가제 모두 좀 동반이 되고 있고요. 네. 네, 허가를 이제 하게 되면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었는데 이걸 2개월로 단축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역시 위치 기반 서비스의 기술을 또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올 초부터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허가제와 신고제가 2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제공받는 자는 어떤 목적으로서 하는지 분명하게 좀 제시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 또 KT와 LG U+가 팀앱을 따라가기 위해서 팅크웨어와 이제 하나의 발을 묶고선 양쪽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비게이션을 1위가 팀앱이죠. 팀앱 쪽에서는 이제 원래 SK 플래닛이 SK 플래닛 맞아요. 이 LBS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SK텔레콤으로 넘겼거든요. 사업 부분을. 그 사업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분명히 좀 돈은 되는 사업이다라고 SK그룹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역시 김기사, 네이버도 네이버 지도, 다음에서도 역시 뭐 카카오죠. 카카오에서도 역시 지도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집 방에서 다방으로 옮겼거든요. 집을 구하기 위해서. 방구하는 거? 네. 근데 이제 다방 쪽에서는 해리 가는 게 뭐야? 해리. 그게 다방. 해리한테 넘어갔네. 해리한테.
그거는 큰 관심이 없고 네. 지도를 어느 위치에 사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 예. 거주지가. 네. 근데 이제 이 다방 쪽에 붙어 있는 게 카카오. 그러니까 다음 그 지도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뭐 보는데 좀 많이 또 편해서 다방이. 네, 그게 이제 오토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고. 뭐 제가 다방에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제가 하다 보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네, 그 뭐라도 정도. 벌면 좋은데. 그렇죠. 예. 그 정도로만 그냥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과연 어떤 업종이 카드는 어디에서 누가 20대들은 뭘 사야 되고 하면 네. 마케팅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중국인들이 어디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빅데이터와 LBS가 연결을 해서 비콘과 함께 자료를 결론을 내는 거죠. 삼박자네, 삼박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하나의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게 타겟 마케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핀테크도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도 역시 LBS랑 그렇죠, 연결이 그렇죠. 됐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인터넷 핀테크가 되게 되면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비대면이에요. 그렇죠. 비대면. 네, 비대면이면 어떤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다라는 걸 광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LBS를 통하고 비콘을 통한 이 핀테크를 광고를 제대로 좀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네네네. 방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제 LBS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BS 자체적으로만 해도 돈이 되겠지만 그 외에 파생되는 상품 예. 혹은 컨텐츠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범위를 더 넘어서 광고 시장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LBS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 갖고 있어갖고요. 네. 뭐 오토의 킬러 콘텐츠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광고 딱 눈에 띄는데 어떤 분이 주식 새내기님이 광고 시장에는 어떤 종목이 이분이 진짜 새내기님이셔. 네.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승전 나스미디어가 나온 거죠. 나스미디어. 예, 그건 됐고요. 관련주 있어요? 네, 관련주가 나스 말고? 있죠. 네. 제가 열심히 또 적어왔는데 일단은 LBS 관련주는 이제 팅크웨어. 아, 팅크웨어. 네. 그다음에 유비벨럭스 이쪽이 다 이제 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비벨럭스. 네, SKT라든가 뭐 KTH. 네. 그다음에 한양 디지텍, 네. 파트론 네. 이 정도 그 화장품 중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현정이 누나한테 꽂혀 있거든요. 거기는 솔직히 누님이라기보다는 아주머니 아닌가? 아 그런가요? 몰라. 내 느낌은 아주머니네 거기는. 네. 어쨌든 여하튼, 네. 이게 명칭이 원래는 네. 바뀌기 전에 네. 그 LBS 하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현정이 누나가 뭐 아줌마가 네, 네. 아주머니. 네, 화장품 광고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뭐예요, 주식이? 이게 100%짜리인지 아닌지 몰라갖고. 그래요? 네. 이름이 뭔데요? 아이오케이.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는 LBS 사업을 좀 하던 워낙 년이었는데 회사가 네, 명칭이 좀 바뀌었다고 100이야.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냥 네. 취소하고. 네. 네, SKT 취소하고. 대표. 네. 네, 그렇게 좀 현정이 생각하시면 누님이다. 네. 그래서 오토 서비스 깔끔하게 오늘 또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됐고, LBS가 결국은 광고가 같이 붙는다. 그게 제가 히트였어요. 네. 나스미디어인데요. 두 번째, 지난주부터 우리 예고 방송까지 나왔던 우리 또 OTT. 그렇죠. 오버 더 탑의 콘텐츠. 그 얘기 한번 콘텐츠죠. 해보죠. 예. 준비하셨어요? 네, 준비했죠. 오, 대박. 아까 전에도 그 중국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CJ ENM이랑 J 콘텐츠가 급락이 나왔죠. 어저께. 네. 예. 오늘 뭐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한 3% 오르더라고요. 네. 예. 일단 OTT 서비스는 오버 더 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TV 이외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콘텐츠를 네.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다 다운받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또 네이버를 딱 보게 되면 네. 동영상이 많이 깔려 있죠. 네이버 TV 캐스트 이런 것들. 네. 네. V앱. 네. 네, 이런 게 다 이제 OT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과거에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웹드라마, 네. 웹드라마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게 다 이제 OTT로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유튜브,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라고 하죠. 네. 넷플릭스가 이제 세계 1위 네. 부분이고요. 훌루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 넷플릭스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악재가 될 만한 종목은 사실은 넷플릭스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J 콘텐츠나 CJ ENM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인터넷을 이런 서비스들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 혹은 노트북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네. 모든 걸 OT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그 SKT, KT 그다음에 LG U+에서 네. 무지막지하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은 전화로만으로 이제 통신사가 먹고 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뭐가 많이 하느냐 결론이 났을 때 동영상이라는 부분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었던 찌위, 네. 그렇죠? LG U+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은 옥수수라고 해서 이제 SKB, 네. BMB죠. SK 브로드밴드에서 뭐 SKT와 함께 옥수수라는 TV를 좀 개편을 해갖고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권역별, 나라별 혹은 네. 지역별로 네. 이 온라인 비디오 시장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네. 역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북미 쪽이에요. 네네. 역시 북미 쪽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성장성은 18% 정도 되고요. 네. 아시아 시장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넷플릭스도 역시 참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왜냐하면 성장성이 2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2%가 넘어가고 있고 네. 남미에서는 20%, 네. 서유럽에서는 20%, 네. 그다음에 동유럽 쪽에서 19%, 아프리카에서 28. 네. 사실 그쪽이 가장 큰 시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갖춰졌느냐가 일단은 최대의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수치상의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성장성이 적다라고 하더라도요. 기존에 나오는 매출이 워낙 크다라고 한다면 성장성이 적다라고 해도 충분히 수익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보다는 어느 쪽에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4조가 넘습니다. 네. 4조 시장이 넘는 글로벌 OTT 시장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넷플릭스가 들어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동통신 3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OTT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국내 쪽에서는 이게 매년 1,000억씩 늘더라고요. 앞자리수가 하나씩 바뀝니다. 오. 네. 네. 2014년에 1,000억대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에 7,801억까지 계속적으로 앞자리가 정말 바뀌네요, 바로. 네. 1, 2, 3, 4로 바뀌네요.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규모는 사실 이거는 작년 자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범위는 더 넓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범위는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부터 이제 동영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지원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슈가 네.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IPTV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작년에 그게 있었거든요. 네. 어떤 동영상을 청취를 할 때 TV 쪽이냐 모바일 쪽이냐 네.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네. 모바일이 일단은 TV를 작년에 뛰어넘었어요. 네네. 작년에 뛰어넘게 되면서 네. 모바일 쪽의 이슈가 더 성장성이 더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일단 IPTV에 대한 얘기가 계속 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OTT 서비스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화면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TV 그렇죠. 시장은 그렇죠. 계속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도 이제 SK 쪽과 합병이 되게 되면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독점적인 체제를 다시 한번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용률을 보게 되면 역시 20대, 네. 역시 20대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고 하죠. 청소년과 지금 20대가 가장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역시 비디오 클립이라든가 다시 보기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렇죠. 많은 매출이 네.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방송보다는요 다시 보기 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요. 시간에 상관없이 볼 수 있는 건 재방송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 다시 보기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와 홀로 쪽에서도요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이게 한국 콘텐츠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까 전에 무슨 드라마를 동시 상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컨텐츠 시장이 넷플릭스와 홀로 쪽에서도 분명하게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컨텐츠가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이런 OTT 시장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는 TV,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가도 커뮤니케이션, 네. 뭐 SNS 쪽으로도 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상파 쪽에서 지금 대표적인 건 푹. 저 같은 경우는 푹은 많이 안 보거든요. 네. 사실은 푹은 많이 안 보고 그냥 또 다운받아서 좀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불법? 불법도 하죠. 잡아넣어야겠네. 네. 큰일 났네. 아프리카 TV, 네이버 TV, 캐스트, 뭐 다음 캐스트죠. 그 다음에 뭐 TV 팟, LG 전자랑 삼성 쪽에서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IPTV 쪽에서 아까 전에 한 가지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과온 미디어라든가 휴맥스도 역시 그 셋톱박스를 통해서 OTT 시장을 진행하겠다라고 네네. 지난주에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런 기기를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이슈가 되는 건 역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뭐 초록뱀이라든가 혹은 J 콘텐츠리, CJ ENM 이런 종목들이 더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또 활성화가 되느냐가 더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OTT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인데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아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쓰셨어. 그 설렁설렁 박수 치면 훅 간대 한마디. 그래서 열심히 치라고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요. 저기 약간 저도 그 뭐라 그래요. 바로 숟가락 얹으면 이게 미국에서 그래서 코드 커터족이란 말이 있어요. 네, 코드 그렇죠. 커터. 이게 뭐냐면 케이블 코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이런 각종 OTT 서비스를 그런 얘기인데요. 앞서 이제 넷플릭스를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쟁하려다가 참 약해진 게 훌루거든요. 훌루. 그렇죠, 훌루. 훌루. 근데 훌루는 누가 만든 거냐면요. 이거는 넷플릭스는 개인이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혼자 만든 거고 훌루는 이제 위에 형들이 누구냐면 MBC, 디즈니랜드 이런 애들이요. 힘이 셌어요. 그래갖고 걔는 일본 생방송까지 들어갔는데 한마디를 까인 거죠. 워낙 저쪽이 세게 나오고 넷플릭스가 그래갖고 넷플릭스가 인기를 끌기까지 가장 큰 거는 누가 뭐래도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예요. 그거가 이제 인기를 끌고 워낙 퀄리티가 있게 나왔고, 근데 그 훌루는 없었느냐? 있었어요. 훌루는 그 애니메이션 있죠. 만화 영화 좀 몇 개 하고요. 드라마들 몇 개 했었는데 그 짧은 거 아주 우리 지금은 뭐 꽁트 같은 거 하고 뭐 티네이저용 뭐 20분짜리 했는데 여기서 오늘 그 훌루가 전격적으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밀려서는 쪽팔리다. 그래갖고 강수를 떠갖고 제대로 한번 만들자는 거예요. 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혹시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신 분들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훌루에서 만든 건데 112263입니다. 112263인데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유명한 감독이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케네디 암살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 고등학교 선생인데 약간 판타지가 들어가죠. 이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들어가서 케네디 암살을 막는 거예요. 네, 그 타임 트래블링 하는 건데 이게 시작부터 대박이 났어요. 지금 이게 훌루가. 그래서 혹시 이런 거는 이게 몰입도 상당히 있고 드라마 워낙 잘 만들었다고 했고 딱 보시면 이게 IMDb도 아실 텐데요. 9.0의 포인트를 받은 게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 레이팅이요.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얘기 안 해드리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글에만 쓰는데 글은 제가 이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요. 근데 혹시 보신 분들은 관심 있으면 이거 한번 보시면 뭐 시작한 지 한 2편인가 밖에 안 났을 거야 아직이요. 이거 아주 상당히 길을 텐데 이거 한번 보시면 느낌 확 올 겁니다. 이거. 훌루가. 그리고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가 되면 사전 제작이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저는 그 태양의 후예가 성공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엄청 발전시키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는 그 사전 제작이 폭망했다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뭐 주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야지 우리나라 퀄리티 확 높아지는 게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산으로 가요 드라마가. 그렇죠. 갑자기 이 와중에 중간 어떤 여자 나오면 뭐 송중기 미워요, 뭐 바꿔요, 뭐 여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훅 바뀌거든 우리나라가. 점 하나 바꾸면 살아나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슈 시간인데 이슈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오늘 어떤 이슈부터 얘기할까요? 네, 아까 뭐 그 얘기 계속 이어서 하게 되면 어느 거. 그 요거는 이런 얘기 어느 건지 컨텐츠를 컨텐츠를 이런 컨텐츠를 틀 수가 없어요 방송국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타 방송국 컨텐츠이기 때문에 틀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채널 K 아닙니까? 우리 가능하죠. 지금 보게 되면 IHA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냉장고를 부탁해 시리즈가 보통 한 150만, 60만 회 정도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나왔을 때 한 170만 회 정도 조회수가 지금 보면 130만, 뭐 보기엔 150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막을 위에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는 조회수 전체가 이제 4억 회가 넘었습니다. 전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별에서 온 그대가 하고 나서 1년 만에 지금 IH가 여기서 이 별에서 온 그대 하나 유통해 갖고 요거 5억 원에 사갔거든요. 5억 4천만 원에. 그래갖고 1,000억을 벌었죠. 1,000억을 넘는 수익을 벌었었죠. 그래서 그 별에서 온 그대가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태양의 후예. 빨갱이들이 1,000억 벌었다고? 예.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지금 조회수만 그 예고편 조회수가 지금 455만 회입니다. 455만.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IHE 한 군데에서만. IH가 독점하는 거야? IH가 독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IH에서 예고편이 지금 455만 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어쨌든 간에 이 태양의 후예 IH를 통해서 지금 그 계속해서 이제 동시 방영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좀 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기 송중기 좋아해? 저는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없죠. 와이프는 송중기 좋아하죠?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없죠. 뭐 연예인 이제 나이에 이 나이. 난 다 싫어.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게 잘 되느냐 말씀 주신 대로 되느냐 그렇죠. 안 되느냐가 이 판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이제 주도 업종에 대한 쪽은 숫자 나오는 곳은 뭐 OLED 하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또 판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뭐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느낌 좋은데? 느낌 좋아.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졌어. 그만할까? 오늘? 네. 아, 오늘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거 얘기해 주세요. 칭화그룹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칭화그룹이요? 아, 그 칭화그룹 얘기에 대한 쪽은 오늘 보고서에도 좀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오늘 중요해요. 예, 칭화그룹에 대한 얘기. 그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칭화유니그룹에서 이제 반도체 인수에 대한 쪽을 포기하냐. 그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칭화유니그룹에 대한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는데 칭화유니그룹 투자에 대한 쪽을 취소하겠다. 웨스턴 디지털의 샌디스크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인 유니플랜더, 칭화유니죠. 그게. 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웨스턴 디지털을 그 계획을 사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뭐냐? 웬디를 사는 이유가 샌디를 직접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웬디를 통해서 샌디를 살려는 백도어 하려는 거죠. 백도어.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샌디를 막았던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중국이 따라오면 안 된다. 마이크론 막은 거. 마이크론을 막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쪽을 갖다가 마이크론도 막았었는데 이 부분도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이 가능성이죠. 아직까지 뭐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 칭화유니가 투자가 무산될 경우 샌디스크 주식을 더 낮은 값에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예 샌디를 직접 살려는 의도,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샌디를 직접 살 수 있다라면 굳이 웬디를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샌디를 이제 직접 인수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중국의 뭐 반도체 사업에 대한 철수다라고는 보기에는. 시간상 상당히 좀 늦지, 아직까지 좀 너무 이른 감에 대한 쪽이 있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오늘 하이닉스가 오르는 것들에 대한 쪽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뭐 샌디를 사는 것보다 하이닉스를 오히려 사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 장비 업체들에 대한 쪽들을 대규모로 인수하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는 그냥 만들어버리지 뭐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미국 투자심의위원회 거래조사 언급 후 샌디스크 인수 투자 1차안을 철회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긍정적이다. 웬디의 샌디 인수 계획에 대한 차질이 변화를 줬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샌디로 인수하는 자금이 190억 달러. 그러니까 그 중에 칭화유니그룹이 38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무산이 됐고요. 2차 조사에 대한 쪽도 진행이 난항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그 양호하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완전히 소통하면서도 수준인들은 너무 높으시잖아요. 8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드디스크는 사행사. 이분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 사행사니까 삼성이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런 거. 그거를 이제 웨스턴이 사간 거잖아요. 웬디가 사간 웬디가 사간 거죠.
하나 좀 더 참고적으로 약간 다른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로봇 얘기가 이제 계속 시장에 관심이거든요. 로봇가 특히 이 로봇, VR,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이 모든 것이 5G가 돼야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봇가 혼자 가다가 갑자기 인터넷 끊기면 X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5G 시대가 돼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자제분들, 조카분들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이제요. 구체적으로 이걸 또 조사한 놈이 나타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보면, 월급 기준을 보면요. 월급 시간당 기준을 보면, 월급 20달러 이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월급이 아니라 시급. 미국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20달러 이하라면 그냥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 예를 들어서 버거킹에서 일한다? 그러면 최저 기본급이죠. 스타벅스에서 일한다? 그러면 12불, 13불 정도 받을 거거든요. 예. 지금 말하는 뭐 미국 최저 임금이 8불, 9불 얘기하는 건 정부직이고 정부에서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시급이 낮지는 않아요. 그 보통 민간에서는요. 보통 11불, 12불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친구들. 근데 여하튼 20달러 이하의 잡은 83% 확률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20달러에서 40달러. 40달러 정도면 제가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 잡이냐면, 약간 2, 3년 된, 어카운턴트 있죠. 그러니까 부키핑 하는 친구들. 그들이 한 30달러 정도 받아요. 한 3년 정도 경력된 친구들이. 이게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more than 40달러 정도 되면 이게 상당히 고직업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 이제 보통 변호사들, 싼 변호사들이 시간당 100달러 받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달러 이하는 상당히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실제로 보면.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뭐 마트에서 이런 거 다 그냥 15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 잡들이 상당히 없어질 건데, 이게 현실화될 수 없을 거는 아직 모르지만, 아직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국수집이나, 예? 국수집. 학교 앞에 국수집 이런 거 보면 일본 같이 그냥 돈 넣고 그냥 주문하죠. 보셨죠? 네. 이성 교수. 그 건대 앞에도 있잖아요. 백종원이 하는 또 국수집 있잖아요. 거기 들어보면 저기 넣고 주문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문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나중에 자제분들이랑 이렇게 취업이나 그 대학교 갈 때 이런 것좀 준비해서 좀 멀리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좀 딴 거 좀 또 하나 좀 보고 가죠. 이정에서. 네. 지금 또 하나 볼 텐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밥캣을 해외 상장하려다 실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네. 연내 이제 한국에 상장하겠다. 네. 그런 발표가 있었고 두산인프라코가 네. 올렸죠. 왜냐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산그룹이 그 유동성 위기잖아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쪽이고 국내 해외에서 상장이 안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것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밥캣을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국내 증시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금이 급하기 때문에 이제 소형 건설 장비 회사인데 어쨌든 뭐 글로벌 1위죠. 밥캣이. 밥캣이 글로벌 1위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밥캣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천덕그룹으로 계열사로 이제 전락을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캣을 너무 많이 높은 금액에 인수를 했고 또 거기서 보게 되면 2년간 영업 손실만 하더라도 1조가 넘게 지금 손실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밥캣 인수해갖고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생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캣 지금 보게 되면은 일부 지분을 대상으로 IPO 전 투자 유치를 진행해서 7천억 원을 확보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번에 상장으로 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쪽은 한 7천억 정도에 대한 자금에 대한 쪽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두산인프라 공작기계 부분을 매각하면서 1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밥캣을 상장하면서 한 7천억 이렇게 되게 되면 두산그룹주에 대한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나서 레포트는 뭐 좋은 또 레포트가 있으니까요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런 저는 악재가 되는 얘기하면 좀 송구스러워요. 그것도 한때 또 제가 좋아하던 건데 주가는 산물의 토막이 돼가고 있거든요. 호텔신라. 오늘 호텔에 많이 빠지는데 이거 이제 이렇잖아요. 이게 뉴스를 다양하게 안 보고 조표만 보면 이게 잘 모르거든요. 세상이 어떤 일을 보이고 기껏 보는 분들이 일면서 쫙 보다가 뉴스를 이제 신문도 잘 안 보시지만 보통 분들이 해봐야 증거면만 보고 보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오늘 매일경제에 나온 건데요.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이거 화면을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국이요 대놓고 면세점을 키우는데요. 19곳을 한 번에 허가를 때립니다. 잘 보세요.
해외 소비를 내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2일 날 엊그저께였죠. 재정부가 신청하는 입국장 면세점 신설을 했어요. 이거 특히 뭐냐면 여기서 주의할 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입국장 면세점 신설 계획. 입국장. 그러니까 너희들 외국 가는 건 상관없는데 머리 아프게 나갔다 사오지 말고, 예? 나갈 때 사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나갈 때 사잖아요. 우리는 입국장 면세점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말들이 많아서.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한 거예요. 22개. 입국장 면세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편한 거지. 그 좋은 게 이게 뿐만이야. 이것만 하면 하수지. 예. 예. 핵심이 이거야. 12개, 22개, 요번에 한 번에 했는데, 이건 좀 너무 중요해서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오해를 받기가 싫어요, 이런 거. 누가 편드는 게 아니야. 내가 중국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달 춘제 연휴 기간에도 6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한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 나가면서 약 10조 원을 쓴 것으로 된다. 전년 동기에 11% 증가했는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이 세 줄이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아. 잘 부르세요. 중국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면세품 반입 한도 5천 위안. 지금 현재 94만 원. 이것도 높은 거예요. 중국이요. 네. 우리나라는 700달러인가 뭐 600달러인가 우리나라 미국이랑 똑같은데 94만 원 유지하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추가 구매하면 한도를 최대 8천 위안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박수 쳐주는 거죠. 누구냐 박수냐면 얘네들 면세점 하는 놈은 대박 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한도를 늘려주는 거죠. 네. 근데 딴 데를 차별하고 자니값 세주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면세점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머리 아픈 거죠.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코너, 바로 그냥 브릿지 없이 바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우리 또. 네네. 내용을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어쨌든 그 얘기 그리고 이제 그 행우세. 잠깐만요. 네. 브릿지 해야 되는데 오늘 할 수 없어. 우린 내용이 너무 중요해. 네. 그래서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나 또 보게 되면.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행우세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행우세는 뭐예요? 행우세라고 해갖고 중국이 이제 직구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갖다 이제 행우세라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행우세가 개편될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일반 무역에 대한 공평성 및 회색 통관 방지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품 가격에 해당 행우세율 적용이 50위안 이상일 때 세금에 대한 쪽을 부과하는 조항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이걸 갖다 폐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1회 구매에 대한 한도도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구간이 확대될 예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인터넷 그 직구하는 쪽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겠고 그렇죠. 어쨌든 면세점 우리나라에 안 들어가도 중국 면세점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제품들.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되게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라고 좀 보셔야 돼요. 나쁜 말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면세점에게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직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내 이제 직구 활성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내 면세점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행우세 대신에 새로운 형식의 종합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증치세하고 소비세가 7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소비재가 소비세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증치세가 하고 이제 뭐 행우세 소비세의 70%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11.9%의 세율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우세가 되게 비쌌거든요, 지금. 제품 가격에 뭐 70%까지도 받고 막 50%도 받고 막 이랬는데 이게 되게 비쌌는데 요거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해외 직구에 대한 쪽이 활성화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중국 내에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요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FTA 해외 직구 면세 범위가 기존 과세 가격에 대한 쪽에 대한 그 한도를 확대해 주니까 해외 직구가 활성화됐듯이 중국도 해외 직구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6월 26일 발간한 따이공은 왜 힘들어졌을까에 대한 전망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는 중국 그 내에서 소비를 진작하기를 원하며 이에 따라 해외 직구 B2C 플랫폼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면세점 설치 및 면세 반입 한도 확대는 중국 정부가 이런 아웃바운드 관광객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 그죠? 이로 인한 지금 뭐 외화 유출, 그다음에 이제 소비 업체의 출점 가능 지역이
지역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신규 세수 정책이 올해 4월 8일부터 이제 발표, 시행될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네. 현대 언론의 자료인 만큼 변동 가능성에 대한 쪽은 잇따라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해외 직구에 대한 쪽이 중국 내에서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에 대한 쪽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네. 그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레가토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도 어저께 한참 논의했었는데요. 네. 휘발유 직구 등장한다는 기사는 어떨까요? 그거는 끝났죠. 그러니까 진짜 파급력 있을라나요? 아니면 막 올랐나요? 하루 만에 막았죠. 네, 그러니까 제 화면 보여주면 이게 우리도 어저께 많이 네네. 보고 했는데 그 일단 스탑됐죠? 네. 그 이게 법적으로는 또 따져보고 다시 한번 한다는데요. 이게 보면 단독으로 나왔는데 일단 지금은 클로즈된 거로. 여기 보게 되면 아예 그 지름점 CO 들어가면 아실 텐데 안 서비스가 아예 폐쇄됐습니다 하고 그렇죠. 회사 사이트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IT 산지 실리콘밸리에 둥지를 튼 스타트업 네. 그죠? 그래서 여기 스타트업인데 한국 관세청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하루 만에 또 아니라고 해서 바로 하루 만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내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 사실관계. 저희 또 이런 것도 다 소통해드리잖아요. 네네. 네, 또 하는 거였고요. 저희는 정말 소통하는 방송하면 대한민국 모든 방송에서 소통상 하나 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청와대 한번 불려가서 우리 또 상 한번 받았으면 좋겠네. 그럼 제가 또 90도 절하고 우리 공손하게 둘이 가서 박수 치고 해야 되는데. 네, 1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